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힘들다. 현재 한국의 앞선 능력에 대한 해외의 주된 반응입니다. 최근 유럽의 상황은 전체 숫자가 16만 명을 넘어서며 전역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숫자가 이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미 대륙의 미국도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는 입장이죠. 그렇다고 아시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진실을 숨기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딱 버티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들 나라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대처법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며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까지 되었죠. 현재의 한국이 유럽들이 어려워 하지 못한 것을 해내고 있자 그들의 부러움은 각종 언론을 넘어 우리에게도 직접 전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예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에게 직접 테스트 키트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숨기기에 급급한 일본은 결국 도쿄올림픽을 올해 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국가의 한국에 대한 다양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 중 최악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한국보다 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한국의 6배가 넘는 6만 명에 육박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를 해결함에 어려움을 느끼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는 한국의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후 윌터 리차르디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한국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보건장관의 동의를 구해 이탈리아도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이죠. 앞으로 이탈리아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추적해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즉각 반응하는 한국 방식이 단 하나의 해결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일 최종적으로 한국의 대응 모델을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현재 한국의 3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죠. 연방 16개 주 가운데 13개 주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를 상대로 5주간 휴교 조치를 내렸고 독일의 유명한 분데스리가 리그도 중단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의 운행도 축소 검토 중이며 독일의 자랑인 호프츠까지 영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서유럽 국가들 중 사태의 대처가 빠른 국가로 분류되지만 한국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느리다고 독일 전문가들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만큼 잘 대비하는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죠. 독일의 의학연구자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테는 한국은 최고의 모범 사례다. 독일도 이런 테스트율에 도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또 다른 복병인 스페인은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발표한 국가 경계력에도 불구하고 폭발적 증가세를 멈추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스페인도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지금이라도 따라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사인 엘파이스는 한국을 모범국가로 부르며 스페인의 위기는 한국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스페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며 증상이 없는 이들에 대한 테스트를 낭비로 규정했던 스페인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죠. 이것이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이에 자부심을 갖는다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열린 사회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며 첨단 기술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대응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국의 대응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위험성에 대해서 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던 나라입니다. 애초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7일간 알아서 집에서 잘 쉬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도 좋다고 했었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각종 연구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자 180도 급변하여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의 추적 테스트, 치료, 대응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며 한국은 하루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다며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테스트 처리량을 보이고 있고 이 같은 대응 때문에 확률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테스트 키트가 부족하지 않으며 정확도는 약 98%라며 상황이 전 세계에 확산된 상황에서 대규모 테스트가 가능한 한국은 다른 나라의 롤 모델이라고 평가했죠. 이렇게 유럽은 현재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노력과 더불어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히 잘 대처한 한국의 시스템을 참고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 사태를 국제보건기구,
WHO에서 상황을 감독하고 있는 마이클 라이언 긴급 대응 팀장은 한국을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로 추천했습니다. 한국은 현 상황에 대해서 방어적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이었다라며 정부의 대책을 잘 조직했고 그것을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받아들일 의지도 있었다고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감추고 숨기던 정책은 이미 알만한 국가들은 거의 파악이 된 상태죠. 이에 대해 조금씩 제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국 CNN이 일본의 전체 숫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CNN뿐만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각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일본의 폭발적인 확산 양상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죠. CNN은 지난 15일 아베 신조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스포츠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 강행을 외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빠른 상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죠. 세계보건기구 WHO 보건정책실장을 지낸 시부야 겐지 킹스 칼리지 런던 교수도 19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일본은 사례가 폭발적으로 드러날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수는 그동안 일본은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일종의 억제 전략을 써왔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불가피하게 폭발 국면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콩대 교수인 벤 카울링 교수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대상자를 찾는 것을 공격적으로 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반면 일본은 지역사회에 조용히 퍼지면서 점진적인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며 일본의 인구 1만 명당 환자 수는 0.06명으로 한국, 중국, 이탈리아보다 적은 수준이다.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환자 수를 비교하며 올림픽 강행 의지를 내비쳤었죠. 하지만 24일 뉴질랜드에 이어 캐나다의 올림픽 불참 등 세계가 더 이상 일본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관중 없는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1년 연기를 아베 스스로 IOC에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아베의 계획이 스스로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년 연기 시 일본의 피해는 7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예상된 결과다. 취소 안 된 것만 해도 어디인가 등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국민들에게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 반대한 결과가 이를 반영한 듯합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은 겉으로는 안전한 척을 하지만 아시아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민간 바이오 기업들도 테스트 키트를 해외에 수출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숫자가 급증하면서 테스트 키트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테스트 키트 원자재는 물론 부자재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재 물량 확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9일 국내 한 테스트 키트 업체 관계자는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해외 수출 문의가 많다. 영업팀 업무가 거의 마비됐다라며 실제 해외 수출 요청이 많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죠.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수출 주문이 너무 밀려서 거의 일주일째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생산에 매달리고 있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선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시젠의 경우 현재 이탈리아를 포함해 30개국에서 주문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관계자는 국내의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데 반해 해외는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점점 수출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젠트는 유럽의 대형 검진센터인 실랩과 3만 명 분량의 테스트 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이외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 소재한 다수의 기업과 공급 계약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코젠 바이오텍도 테스트 키트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공급했다는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납품 요청이 늘고 있고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업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지도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처 확대에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랩티노믹스 등의 업체들은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테스트 키트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기업이 64개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수출 허가를 받는 제품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한국의 방식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앞다투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번 잡은 손을 상대방이 놓기 전에는 끝까지 이어가려고 노력하죠. 그동안 한국을 믿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나라들에게 한국은 아낌없는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한국과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인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 측의 신속한 수출과 전달로 인해 인구 100명당 테스트 수가 1만 3천 건의 수치를 보여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와 콜롬비아 등도 몇만 개씩 한국으로부터 테스트 키트를 전달받아 자신들의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정도의 생산 능력과 대처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배워가고 찾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인 지금 한국의 역할이 빛이 나며 더욱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아주 즐거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또 세계 최초 초고속 D램 출시, 그리고 중국 때문에 눈뜨고 코베인 일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제목처럼 또 세계 최초로 초고속 D램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차세대 슈퍼컴퓨터 HPC와 인공지능 AI 기반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초고속 D램 플래시볼트를 출시했다고 4일 오늘 밝혔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플래시볼트는 16GB 용량의 3세대 HBM2E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의미하고, 이 D램으로서 기존 2세대 제품 대비 속도와 용량이 각각 1.3배 그리고 2배 향상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2세대 8GB 제품인 이 HBM2 D램 아쿠아볼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업계에서 유일하게 양산한 지 2년 만에 3세대 이 D램인 플래시볼트를 출시하면서 차세대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 선점에 나서버린 것이죠. 자, 플래시볼트는 이 한 개 버퍼 칩 위에 이 16GB D램 칩 8개를 쌓아서 16GB 용량을 구현해 차세대 고객 시스템에서 최고 용량, 최고 속도, 그리고 초절전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접목된 기술을 한번 보니까 16GB D램 칩에 5600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총 4만 개 이상의 TSV 접합볼로 8개 칩을 수직 연결한 초고집적 TSV 설계 기술을 이 제품에 적용했는데요. 이 TSV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호 전송 최적화 회로 설계를 활용해 총 1024개의 데이터 전달 통로에서 초당 3.2GB 속도로, 이게 1024 곱하기 3.2 하면 410GB가 아마 나올 거예요. 410GB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풀 HD 영화 82편을 1초 만에 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인 것이죠. 삼성전자는 올해 이 제품을 양산해서 기존 인공지능 기반 초고속 데이터 분석과 고성능 그래픽 시스템을 개선하고 슈퍼컴퓨터의 성능 한계를 극복해 차세대 고성능 시스템 접기 개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고, 또한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초당 4.2GB까지 데이터 전달 속도 특성을 확보해 향후 특정 분야의 차세대 시스템에서 538GB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보자면 2세대 제품과 비교할 경우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가 1.75배 이상 향상되는 것이죠. 삼성전자 측에서는 역대 최고 성능의 차세대 D램 패키지 출시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면서 향후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독보적인 이 메모리 D램 사업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한 만큼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현재 가득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IT 고객들에게 아쿠아볼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차세 시스템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해 플래시볼트 시장을 확대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수요 확대를 적극 주도해 나갈 계획인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와 반도체 기업들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현재 심각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본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 후베이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확산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크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이 경제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는 이 관광산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충격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본 여행업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3월 말까지 일본 방문 계획을 취소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은 적어도 40만 명에 달한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우선 보도에 따르면 개인 여행객이나 출장 예정자까지 고려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일본 방문을 포기한 중국인 여행객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인데요. 우선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비율이 60% 이상 수준인 일본 시즈오카현의 경우 현지 관광협회 조사에서 이미 1,800명 이상이 방문을 급격하게 빠르게 취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예년 관광 성수기로 불렸던 이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제적으로 따져본다면 중국인들의 여행 지출 역시 일본 내에서 향후 3조 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90% 수준 급감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앞서 중국 우한 관광객들을 태웠던 버스 운전사가 2차 감염자로 보고됐던 이 나라현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예년보다 10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앞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중국인 관광시장의 대목인 춘절 연휴에 면세 판매액이 2자릿수 이상 감소를 기록한 백화점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춘절 연휴인 지난달 24일부터 30일 미쓰코시 이세탄의 경우 대표적인 점포 3곳의 면세점 매출이 작년 춘절 연휴와 비교해 약 20% 이상 감소했고, 면세 매출액 감소율은 다카시마야 14.7%, 소고 세이부 15%, 한큐안신 백화점은 10% 수준을 기록할 만큼 엄청 이 짧은 기간에 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일본의 경우 쌤통이고, 제조업도 일본은 현재 타격을 크게 입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중국 후베이성에 거점을 둔 일본계 제조업체는 공장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죠. 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혼다, 히타치, 다이킨공업 등은 현지 공장의 재개 시점을 14일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도요타 자동차는 텐진시와 이 광저우시 등에 있는 중국 공장 4곳의 재개 시점을 10일 이후로 늦췄고, 마쓰다와 미쓰비시 자동차 등도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품 제조 업체도 조업 재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덴소, 아이신세이키 등은 재료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일본 등에서 대체 생산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대표적인 기업 파나소닉은 상하이의 공장 2곳의 조업 시점을 10일 이후로 도요타와 비슷하게 연기했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 내 매장 270개를 문을 닫았습니다. 자, 우한시가 상업도시에서 시작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산업을 키우면서 중국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곳이며 교통의 요충지라고 규정하고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제조업에 직격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취소도 아닌 도핑 문제 때문입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조치로 스포츠 도핑 검사도 중단하기로 발표했는데요. 4일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검사기구는 ITA는 3일 중국 반도핑기구가 일시적으로 중국 선수들에 대해서 도핑 검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ITA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수와 검사관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도핑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전체의 공중보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중국이 도핑 검사를 중단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반도핑기구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점진적으로 검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사설 기구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자, 여러분들, 문제는 이 2020 도쿄 방사능 올림픽이 오는 7월 24일 개막한다는 점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6개월 앞둔 시점이라서 도핑 검사 중단으로 금지 약물과의 전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 것이죠. 사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면서 도핑 문제를 분명히 일으킨 전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올림픽에서 3차례 금메달을 목에 건 수영 스타 순양은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으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었고 2018년 도핑 검사를 회피해 또 한 번 징계받을 위기에 놓여 있죠. 자, ITA는 도쿄 올림픽까지는 아직 6개월 남았다.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세계적으로 올림픽 참가 선수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반도핑 기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차이나 DA와 ITA 등 반도핑 조직들은 선수들이 전염병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말이죠. WADA는 또 사스와 지카 바이러스를 예로 들면서 이런 전염병이 퍼진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각종 스포츠 대회가 연기 그리고 취소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